자, 헤어진 전 여친 다시 잡는 법 참 쉽죠. 여러분도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알아서 딸려와요. 이런 뻔한 말을 하려고 이 영상 찍은 게 아니에요. 첫 멤버십 영상이니만큼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연합동아리 모임에서 진짜 첫눈에 반한다는 게 뭔지 처음으로 알게 되는 여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큰 눈에 청순한 외모, 키도 한 168 정도의 늘씬한 그녀는 배우 김민정을 꼭 빼닮았었습니다. 정말 일반인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꽂혀서 대시해서 사귀게 됐죠. 5개월. 그녀의 사랑의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은 이제 막 시작인데 마음이 터져버릴 만큼 좋아했는데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사법시험 1차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시험 치기 정확히 80일 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 눈물이 줄줄 나와서 부끄러우니까 손을 이렇게 가리고 책을 봤습니다. 지옥 같았던 2주가 지나가고 그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싸이월드를 보니까 그녀는 이미 썸남이 있는 눈치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다시 잡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다시 만나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다가 거의 밤새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도 아직 감정이 남아 있었는지 뭔가 잡힐 것만 같았죠. 그러나 그녀는 끝내 저에게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서울에 있으면 그녀가 떠올라서 너무 힘들어서 서울에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충남대 도서관에서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전 진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다시 잡고 싶었죠. 그래도 일단 시험을 쳐야 되니까 꾸역꾸역 시험을 쳤습니다.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했죠. 고시생 아들 뒷바라지 하시는데 시험은 망친 것 같고 어라? 그런데 시험을 매겨보니까 겨우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겁니다. 헤어지지만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1차를 떨어졌지만 그녀를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녀를 찾아갑니다. 다시 또 만났죠. 아니,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 사귀는 게 아니래요. 싸이월드에는 여전히 그녀에게 애정공세를 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우리 사귀는 거 티를 내달라 얘기했지만 그녀는 끝내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어장 속 수많은 물고기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돌아올 거야. 밀당을 하면 돼. 연락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선배가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세훈아, 너가 고시생인 이상 그 여자 절대 다시 안 돌아온다. 보란듯이 합격하는 게 최고의 복수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녀가 내 곁에 여자친구로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공부할 동안에 그래주길 바랬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러 다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저만의 바람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너무나도 막막한 1차 시험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와의 연락을 제가 먼저 끊었어요.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 라고 하면서 이럴 바에 그냥 그만 연락하자 라고 하면서 수영부터 끊고 잡생각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기 싫고 기나긴 레이스를 다시 묵묵히 시작했죠. 1년이 지나고 1차 합격했습니다. 자, 이제 한 고비는 넘었죠. 사법시험 1차가 수능의 2배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2차 시험은 그 1차 시험의 또 2배가 높습니다. 2차는 과목도 7개고 서술형이기도 하고요.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수능의 한 4배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친 극악의 난이도, 정말 개미지옥 같은 그런 시험이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왔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면제도 먹었고요. 또 소화도 안 돼서 밥을 반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뇌가 에너지 소모가 되게 큰데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먹는 게 그렇게 적으니까. 시험 2주 전 제가 샤워를 하는데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앙상한 몸을 보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기나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터널을 혼자 묵묵히 걸어서 지나왔습니다. 시험 발표날 합격자 명단에 뜬 세 글자, 안세훈. 저 글자를 새기려고 3년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피땀 흘려 눈물을 흘렸구나. 그날 문자가 왔습니다. 전 여친이었죠. 오빠 시험 합격한 거 너무 축하해 하면서 마지막에는 서로를 부르던 애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땐 날 버린 그 여자가 합격하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문제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복수였죠. 그 복수를 하기까지 정확히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헤어진 전 여친 다시 잡는 법 참 쉽죠. 여러분도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알아서 딸려와요. 이런 뻔한 말을 하려고 이 영상 찍은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정말 피부로 느낀 게 있습니다. 여자라는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정말 여자는 가치로 움직이는 동물이구나. 아무리 사랑하고 감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낮은 가치의 남자는 냉정하게 버릴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남녀가 같이 고시 공부를 하다가 남자가 먼저 붙으면 그 커플은 잘 깨지지 않지만 여자가 먼저 붙으면 그 커플은 100% 깨진다고요. 제가 차였을 때는 정말 미웠습니다. 전 여친이 복수하고 싶었어요. 더 이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그런 감정조차 희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 전 여친의 심리가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여유가 생긴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내일 표지 모델도 하면서 퀸카로 가장 높은 주가를 올리고 있었을 그 시기에 고시생 오빠 하나 만나서 기다리면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기간을 기다리자니 답이 없었던 거겠죠. 이걸 기다려주는 여자, 정말 의리있고 멋진 여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요할 수는 없죠. 이걸 못 기다려주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90% 여자의 선택일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시해야 해요. 여기서부터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우리 고시생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남편감 순위를 매기면 고시생은 어부와 광부 그 사이에 있다. 고시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시험을 합격하기 전까지는요. 그때 저는 세상에 대한 울분이 있었습니다. 시험 합격하기 전에 안세운과 합격하고 나서의 안세운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여자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속물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여자라는 동물이고요. 원시시대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지켜줄 강한 수컷을 찾는 것이 DNA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 여자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이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을 좋아하듯이 여자들은 강한 남자, 자기 자신을 지켜줄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년에 모내하면서 한국 여자들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국결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구독자들은 이런 잘못된 여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냉정하지만 남녀관계는 가치의 시소게임 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자, 20살 퀸카 여대생과 22살 고시생은 누가 봐도 시소가 여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아무리 밀당 기술을 쓰고 잔 기술을 쓰고 정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가치의 시소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 가치를 키워서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래추를 이렇게 차야죠. 제 가치를 키워가지고. 이게 저에게는 시험 합격이었고 여러분에게는 취업이 될 수도, 아니면 운동을 해서 외모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도 전 연애를 했습니다. 그 전의 연애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여자의 그레이드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제가 가치를 갖추고 나서 한 연애에서는 적어도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시작할지 말지 끝낼지 말지에 대해서요. 그렇다고 모든 연애가 제 마음대로 마법처럼 되었다,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적어도 고시생 때처럼 아무것도 없었을 때처럼 상대방이 완전히 휘둘리면서 힘들어하던 의뢰 연애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세상 탓만 하고 전 여친 욕만 하면서 여자들만 싸잡아 비난하면서 세상을 비관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 여친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타고나게 태생적으로 남자의 가치를 판별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게 꼭 돈, 직업 이런 걸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비전, 내재적인 가치를 꿰뚫어보는 센스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내 가치를 키우면요, 이거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연애를 할 수 있게 돼요. 전 여친 다시 잡는 법, 뭐 이런 강의도 있더라고요. 컨설팅도 있고요. 근데 이런 잡기술로, 잔기술로 전 여친을 잡으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다시 그 조법 센스에 걸려서 또 헤어지게 될 거예요. 먼저 자신의 가치를 키우세요. 이런 말 아마 듣기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뭔가 이것만 하면, 이 기술만 쓰면 전 여친 돌아옵니다,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어렵지만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고시생 때 조언해주던 그 형의 말처럼 정말 잘 안 와닿을 거예요. 다른 더 쉬운 길이 있었으면 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어쩌다 스킬로 얻어 걸려서 나보다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날 수는 있죠. 그런데 절대 그 여자랑 결혼까지는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 전에 그 여자는 100% 갈아탑니다. 차여요. 인생에는 꼼수가 없습니다. 정도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멋진 남자가 되기를 안변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더 멋진 남자, 아니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